자, 그다음 아까 말씀해주신 매출 총 이익률의 저점, 네. 저점 논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정신님께서는 2분기가 저점일 확률이 큽니다. 1분기 매출의 50%는 가격 인하 전 물량이었고 2분기는 온전히 가격 인하 물량인 상태에서 어닝이었기 때문에 그로스 마진, 넷 인컴 마진, EPS 3분기 이후에는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세요. 평정식님은. 근데 JKW님은 일론이 말한 내용 중에 시장 상황, 금리에 따라서 가격 할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아. 그건 제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저점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네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매출 가격이 더 이상 인하하지 않으면 네. 매출 가격에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트가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그쵸. 이미 저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아직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왜 제가 그 아직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네.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세팅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아직까지도 운영 레버리지의 여지가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즉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 베를린 공장의 세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브레이크를 한다. 이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박사님은 근데 뭐 제 말이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런 그쵸, 부분들 그쵸. 주장들이 다 저희는 뭐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맞춰 나가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하신 다음에 결정을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박사님의 예상은 2분기에서 요 3분기로 지나가는 요 사이에 매출 총 이익률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희가. 네. 그걸 확인해 보는 타이밍까지는 어쨌든 주가가 조금 이 부담 때문에 네. 떨어지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있죠.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그쵸. 거죠. 저점이 확인됐다. 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거나 사이버 트럭의 어떠한 모습들이 좀 드러나거나, 반응이 그다음에 좋다거나. 아까 아직 얼리 스테이지지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이 지금 뭐라고 썼냐면 일론 머스크는 메이저 오토메이커즈라고 하지 않고 단수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의 회사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하나의 회사가 복수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소식이 나온다라면 호재죠. 호재죠.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NACS로 지금 이 충전 방식이 단일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워낙 지금 유행처럼 전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기아차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근데 현대기아차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막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이미 큰 때문에 회사들이 다 들어갔어. 네네네 들어가서 이것이 주가의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의미 있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FSD가 다른 데서 라이센싱을 받겠다는 정보가 나오면은 이거는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의 대화가 빨리 성공하는 대화로 이끌어지길 저희가 희망하는 거고, 그리고 단수의 자동차 오토메이커만이 아니라 복수의 카메이커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FSD에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재용 님이 FSD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파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 같다. 그런 목표를 세운 것 같다. 제조업체 아마도 포드일 것 같은데 FSD 협의 중이라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죠. 이게 라이센싱만 되면 차량 판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차량 판매 중요하죠. 차량 그쵸. 판매 중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스톨드 베이스 많이 깔려야 그쵸. 소프트웨어는 거기서 더 레이어를 올리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커링 레베뉴를 낸다든지 해서 테슬라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저는 매출이 좋다고 딜리버리가 좋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딜리버리 생산 양산 체계를 지금 갖고 공장을 멕시코 공장도 짓고 또 인도 공장도 고려하고 있고 프랑스 공장도 고려하고 있는 그쵸. 것은 인스톨드 베이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인스톨드 베이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위에 얹는 소프트웨어의 레이어가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익숙해집니다.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하면서 그때 FSD가 더욱더 효율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 축이라고 하면 다른 축이 제가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하는 즉 테슬라의 그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테스라의 FSD가 FSD 라든지.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용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허리존탈 익스펜션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확장들 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의 한 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축은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FSD가 만약에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드랑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 어마어마할 텐데 문제는 포드가 아직까지 양산하고 있는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F150 라이트닝도 사실은 많이 팔리지 않고 있고요. 양산 체계도 좋지 않고 있고 막2도 뭐 사실은 많이 팔리고 있지 않고 있어서 사실 포드보다는 GM 같은 데서 받아주는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건 좀 FSD는 아직 얼리 단계이기 때문에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 인사이드의 그런 양상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물론 너무 좋지만 어쨌든 주식에서 지금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건 결국에 테슬라 차량의 인도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사이버 트럭의 어떤 생산과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그치.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게 훨씬 더 아직까지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어쨌든 생산이 원활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텍사스나 베를린 공장에서 잠시 멈춤 상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3분기 때 판매나 인도 대수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라고 것들이. 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기대치를 좀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올라올 수는 있어요. 워낙 지금 상하이 공장이 생산성이 그쵸, 좋기 그쵸. 때문에 수출 전진 거기서 기지로 메꿀 지금 수도 있으니까. 예, 전진 기지를 쓰고 있어서 진짜 상하이 공장은 대단한 공장이라고 지금 테슬라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이 지금 상하이 공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규모 경제 효과가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곳이죠.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어쨌든 테슬라 측에서나 일론 머스크가 약간 기대치를 눈높이를 약간 낮춰서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실제로 생산량 인도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까봐야 알겠죠. 또 3분기가 돼서. 근데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일론 머스크 말대로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민철이 님이 스타링크와 도저컴의 성공이 FSD의 최종 성공 단계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링크는 하지만 도저 슈퍼컴퓨터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해 7월 1일부터 도저 컴퓨터를 지금 빌드업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내년 중반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 컴퓨터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 컴퓨터가 나온 이유, 그러니까 도저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것이 FSD에 결정적 기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SD의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도저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세운 X.AI라는 회사를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죠. AI 회사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겠다 뭐 이거는 그냥 헛소리인 거고 미션인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 학습은 뭐 트위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겠다 그랬지만 테슬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FSD를 진화시키는데 지금까지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중심의 학습을 중심으로 해왔다라면 여기에 언어 모델로 발전한 인공지능을 결합을 시키면 완성도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FSD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에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챗GPT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암시한 거는 FSD를 파운데이션 모델과 결합시켜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면서 완성의 단계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대 언어 모델 뭐 당장 지금 개발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뭐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FSD가 완성되는 미국에서 최소한 완성되는 시점을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25년 정도가 완성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뭐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 전에도 훌륭하게 쓸모가 있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 단계라고 하는 거는 2025년 정도는 도조 컴퓨터도 내년 그러니까 8월 달에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도 내년 가을 정도는 돼야 X.AI에서 나올 거고 이것이 FSD랑 결합하면서 FSD의 완성도를 마지막 1%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웨이모의 CT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90%의 자율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를 이루면 이거는 실제로는 10%밖에 이룬 게 아니다. 나머지 10%가 90%라고 얘기를 해요. 네. 되게 그렇군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대 1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즉 90%까지 이룬 거는 전체 걸리는 시간이 10%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디테일을 네, 나머지 10%를 완성시키는데 전체 완성의 시간에 90% 시간이 걸린다라고 웨이모의 CTO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SD도 사실은 되게 높은 수준에 와 있지만 마지막 완성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것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원래 지금까지 이런 원칙들이 되고 있는 90대 10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FSD 이 정도면은 완전히 완성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 바로 FSD가 있을 거고 완성될 것 같지만 문 밖에 나가는 요 짧은 거리가 대단히 긴 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모테라를 보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 또 유저 실제 타시는 분들이 항상 이야기 많이 하세요. FSD를 박사님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FSD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 댓글들이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요 대답으로 조금 그분들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디테일까지 잡기 위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겔장님, 4680 배터리 이번에 수율을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거죠. 수율이 올라온다. 하지만 여러분 4680 지금 배터리 커버리지가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생산량을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4680의 수율이 좋아진 건 좋지만 여기에 지금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50만 대 캐퍼시티를 증액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50만 대인데 100만 대로 하는데 그쵸. 여기에 배터리 공장 4680 공장도 짓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680의 생산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것에 100%를 못 되고 있어요.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4680 파나소닉도 만들잖아요. 파나소닉은 이것에 자신들이 생산하는 시기를 조금 딜레이 시켰고 그래서 4680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좋아진 건 되게 좋은 소식이지만 우선은 이 캐퍼시티 자체가 생산량의 캐퍼시티가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배터리 이야기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2분기 실적 저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우리 또 Q&A 시간이 조일지에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해주신 많은 분들, 평정신님, JKW님, 또 겔장님, 민철이님, 윤재용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